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차관께 이건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대검과 같이 좀 논의를 좀 해보라고 하는 그런 차를 제가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보도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뭐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검에서 총장에게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경찰로 이첩해갖고 내려보내갖고 거기서 수사하고 어차피 경찰로 내려보내도 수사주의할 수 있고 만약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 영장 청구한다는 영장 청구 사안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검찰이 결정해야 되니까 이게 경찰로 내려보내는 게 수사 신뢰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서부지검이 뭐 어디 속해 있습니까? 다 총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총장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1차 수사하고 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하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뭐 차관이 장관 대행을 좀 하고 있지만 뭐 굳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그런 건 기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한번 차관이나 법무부에서 또는 검찰국에서 저는 이건 대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이시니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원행정처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그 서울 고등에서 그 국감하면서 고등원장님께 고등법원 원해재판부를 의정부 지방법원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고등법원이나 원해재판부가 없는 데가 지방법원 18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하고 울산지법밖에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고등법원이 소지하거나 원해재판부가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의정부 지법이 뭐 사건 수도 전국에서 뭐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 관할 인구도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등 원장님이 만약 의정부에 원해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남양주에 이제 지원이 만들어지는데 남양주 지원이나 고양 지원에서 가는데 항소심을 서울에서 하게 되면 더 멀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데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 해당 고양이나 남양주 지원에서 서울 서초구까지 가는데요. 승용차로 평균 55분 내외가 걸립니다. 그러나 두 군데에서 의정부로 원해재판부 올 때는 고양에서는 36분, 남양주에서 평균 23분 걸린다고 이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는 역시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의정부 지원 자체가 물론 뭐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향후 몇 년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빨리 걸려도 뭐 7, 8년 이상 걸린다고 다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고등 원해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해 볼 문제는 좀 진지하게 행정처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정부는 인천 다음으로 관할 인구나 사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해재판부의 필요성에 관해서 많은 이 요구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법원 인력 사정과 또 청사, 건물 사정, 그다음에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남양주 지원뿐만 아니라 의정부도 지금 그 이전 문제가 의정부 법원 검찰청도 이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재판받을 권리에 평등함을 위해 갖고 좀 잘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난 18일 날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대법원장님 관련한 재판에서 과거 험재 그 파견법관이 현재 그 지법의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증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좀 언론의 일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조금 보도로 언론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보세요, 한번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하고 이게 뭐 내용이 좀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 심지어 헌재 재판관도 그 담당 판사한테도 뭐 법원 스파이가 아니냐, 그러면서도 사실은 일체 그 여러 가지 뭐 평의 과정이라든가 연구 결과들 이런 게 다 같이 공유됐어요. 이게 뭐 이런 몇 건 총 3년간 325건의 그 정보가 보고서로 지금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고 하고 그 상세한 내막들을 그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요. 그래서 이게 뭐 단지 이 문제에 관련해 갖고 법원에서
그 뭐 비인가 인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석에서 식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요. 여러 가지 일련의 평의 과정이라든가 결과까지도 연구 검토된 내용들이 다 공유됐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 이 한번 18일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끄럽고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 파악해갖고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의 우리 헌법적인 지위와 위상이 어떻습니까? 그 점을 생각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처장님 그 철저한 그 대책을 좀 세워주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한 꼭 읽어보세요, 이게.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출입국관리소장 또 우리 어디 계시죠? 예. 아까 연장인데 그 지금 우리 국내 불법 체류자 중에서 최근에 아주 급증한 나라가 한 군데 있죠, 그게. 예, 최근에 네. 그 사적 면제 국가 출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인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 불법 체류자 규모가 지금 뭐 2009년도에 18만 명에서 지금 한 38만 명 정도로 10년 동안 한 2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정 국가가 지금 최근에 전체 한 40%, 39%인데 40%가 육박하고 압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갖고 정부에서 뭐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단속 강화한다. 특히 알선 브로커 조직에 대한 어떤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막아지질 않아요, 사실요. 이렇다고 해서 그 외교적으로 결정된 사측 면제 협정을 갖다가 폐기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순히 이렇게 보고해 갖고선 이게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게 특정 그 브로커 조직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련해 갖고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게 유흥업소와 연관, 유흥업소라든가 어떤 다방이라든가 단란주점, 마사지업소도 이런 거와 연관된 브로커 조직을 그 일망타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데서가 사실은 걱정 많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데는 안 하고 시골에 노인들만 있어 갖고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보이긴 하는데 그런 데만 안 하고 있어요. 편하게. 그다음에 성역병이라든가 순간 성기업병이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사실. 정말 필요한 데를 교과들이 연결된 그런 조직들을 집중 단속하고 아까 그 특정 국가 문제는 먼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문제 좀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세우셔야 돼요.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